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조금 들어가는 게 있기는 한데 많지는 않고 그래서 얼른 진도를 나가봅시다. 자, 오늘은 등비수열. 등차 수열은 어떤 수열이었냐면 우리가 첫 어떤 숫자에다가 일정한 값을 계속해서 더해서 만든 수열이었고요.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값을 계속해서 곱해서 만든 수열입니다. 예를 들어 3, 6, 12, 24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 항이 A1 너가 3이라고 하고 A2 너가 6이라고 하면 2가 곱해진 거죠. 또 2가 곱해지죠. 그래서 계속해서 일정한 2라는 값을 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n번째 항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AN이라는 건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A1부터 AN까지는 한 번에 2를 곱한다라는 거를 몇 번 해주면 될까요? n-3번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 AN이라는 항은 어떻게 생겼냐면 3 첫 항 곱하기 마이너스 2에 n 빼기 1승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요거를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요 자리가 첫 항의 자리고 여기에는 이제 공비라는 요소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우리는 공비라고 불러요. 공차에 해당하는 등비수열에서의 개념인 공비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거는 AN은 첫 항인 A1 곱하기 공비에 n 빼기 1승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나 요 A1을 기준으로 꼭 쓸 필요는 없고요. 여기를 K로 바꿔서 K 곱하기 n 마이너스 그러니까 아래 n-k승이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죠. 요거를 이쪽으로 나눠주셔도 됩니다. ak분의 an은 n-k개의 공비가 되더라. 이런 식도 만들어져요.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는 한 끼리 서로 빼면 공차의 형태가 나왔듯이 등비 수열에서는 한 끼리 서로 나누게 되면 이제 공비의 형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등비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 등차 중앙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이쪽에서 등비중앙이라고 있어요. 등비중앙. 등비중앙은 뭐냐? 세 개의 수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그 세 개의 수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있는 수들을 관찰을 해보시면 요만큼을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자, 얘를 기준으로 보시면 6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반대 방향으로 보시면 2분의 1을 곱한 거랑 똑같죠. 그죠? 12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6이 나오고 12에다가 2를 곱하면 24가 나옵니다. 즉 6은 12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24는 12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양변을 서로 곱해 보시면 6 곱하기 24라는 거는 12의 제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 있는 항에 제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양 옆에 있는 항을 곱했을 때 등차 중앙은 어때서? 양 옆에 항을 서로 더하면 가운데 있는 항에 2배가 나왔죠. 여기서는 양 옆에 항을 곱하면 가운데 있는 항에 제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곱에 대한 요소를 이제 식을 풀어내다 보면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부호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문제를 보시면서 뭐 모든 항이 양수라든지 뭐 아니면 뭐 범위에 대한 얘기가 있다든지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비중앙 공식은 원칙적으로는 요거고요. a n 더하기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 n 플러스 2 요게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의 관계식인데 꼭 바로 이웃할 필요는 없었죠. 등차수열 같은 경우에도 꼭 바로 이웃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었어. a n의 제곱이랑 a n 빼기 k랑 a n 더하기 k가 이렇게 서로
같았고요. K는 임의의 수가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뭐랑 또 똑같냐면 어떻게도 바뀔 수가 있냐면 A, N 곱하기 A, M 너와 A, N 프라임 곱하기 A, M 프라임이 서로 같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N 더하기 M과 N 프라임 더하기 M 프라임이 서로 같으면 이게 항상 서로 성립했어요. 예를 들어 등비수열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A2 곱하기 A7과 A1 곱하기 A8 같은 것이 같고요. A3 곱하기 A6도 같고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식의 형태로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등차수열에서 이렇게 합을 다른 합으로 바꿨듯이 등비수열에서도 곱을 다른 곱으로 바꿔서 식에 대한 연산을 좀 간략하게 하는 요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나눈 식에 대한 이야기, 서로 곱한 것에 대한 변형, 이 정도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항과 등비 중항에 대한 이야기였고, 여기서 이제 등차수열에서는 우리가 무엇에 대한 설명을 했었냐면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 그럼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등비는 어쨌거나 서로 뭔가를 계속해서 곱해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곱과 관련된 요소가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기 때문에 A1, A2, A, N까지 쭉 내리 곱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어차피 너랑 너랑 같고 너랑 너랑 같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A1 곱하기 AN에 2분의 N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 AN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홀수가 돼도 괜찮나? 음수가 돼도 괜찮나? 얘가 음수가 되면 2분의가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될 텐데. 음수가 되면 잠깐만 너랑 너랑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니까 짝수계니까 괜찮다. 괜찮네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쓸 수 있고 만약에 항의 개수가 홀수계가 되면 정 가운데 하나가 남겠죠. 정 가운데 하나가 남는데 그 정 가운데 하나가 남는 거는 뭐 2분의 n승을 했을 때 어차피 같은 값이 나와서 우리 등차 수열에서도 양 끝에 거를 더했을 때 그걸 평균 낸 항의 평균이 있었는데 홀수계가 되면 정 가운데 항이 하나가 존재했죠. 얘도 이제 정 가운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A1, A2, A3, A4, A5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너는 가운데 있는 A3에다가 A3에 5승이에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래? 어차피 A1 곱하기 A5가 얼마가 나와요? A3의 제곱 나오죠. 너랑 너랑 곱한 것도 A3의 제곱 나오죠. 두 개, 한 개, 총 5개 있는 거죠. 마치 등차 수열에서 항의 평균에다 항의 개수를 곱했듯이 등비 수열에서의 항들을 곱했을 때는 이 숫자의 정 가운데 있는 것에 이제 거듭 제곱을 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교육과정에는 잘 다루진 않는데 내신에는 잘 나와요. 됐죠?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백이 좀 좁기 때문에 이쪽으로 갑시다. 등비수열의 합은 등차수열의 합과는 조금 달라요. 증명하는 방식도 조금 다르고 눈여겨보셔야 될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등비수열의 합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는 첫 항과 마지막 항, 두 번째 항과 뒤에서 두 번째 항 이런 것들의 합이 이제 일정하다라는 요 등차 중항의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드렸고 등비수열의 합은 사실은 그것과는 좀 전혀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A1, A1, A2, A3, AN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식에 대한 변형을 잘 보셔야 되는데 SN에다가 양변에 공비 R을 곱한 거를 밑에다가 써주세요. R, SN은 자 A1에다가 공비 R을 곱하면 누가 되겠어 당연히? A,
2가 되겠죠. A1에다가 얘를 R을 곱해주시면 A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A2에 곱하면 A3이 되고요. AN에다가 곱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AN 더하기 1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요? 각 항에다가 공비를 한 개씩 곱하면서 그 다음 항이 된 거죠. 두 식을 서로 빼줍니다. 자, 서로 빼보시면 R-1 SN은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뺐으니까 A, N 플러스 1 빼기 A1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양변을 나눌 수가 있는데 양변을 R-1로 나누기 위해서는 사실은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R-1이 0이 되면 안 되죠. 즉 공비가 1이 되면 안 됩니다. 공비가 1이 되는 수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 이 값이 뭐가 나왔을까? 다 A1이 나왔겠죠. 공비가 1이라는 건 A1에다가 1 곱해서 A2, 또 1 곱해서 A3. 계속해서 1씩 곱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항이 서로 같은 수열을 뜻해요. 그래서 등비 수열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공비가 1짜리 수열은 어떤 상수함수의 형태를 띱니다. 즉, 동시에 등비 수열이면서 등차 수열인 수열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공비가 1인 거, 공차가 0인 거는 같은 수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 갈림길이 있는데 첫 번째 공비가 만약에 1이면 SN이라는 거는 A1이 그냥 N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N개의 A1이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인 건데 너가 1이 아닌 경우에만 양변을 R-1로 이렇게 나눠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N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식을 외우셔야 되고요. R-1분의 A N 더하기 1 빼기 A1이고요. 요거를 R-1분의 A1으로 묶어주시면 R의 N승 빼기 1이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 공식을 다 기억을 하길 바랄게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보통은 수원을 배우면 아래 거밖에 기억을 못합니다. 요거밖에 몰라요. 요 공식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저 공식을 어디에 사용할 수가 있냐.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을 여러분이 계산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3, 6, 96 자 이런 거를 계산을 해달래 너네 보고. 그러면 금방 잘 계산이 되나요? 이거 하려면 뭐 알아야 돼? 첫 항 알아야 되지. 공비 알아야 되지. 항의 개수 알아야 되지. 번거롭죠. 근데 이 방식을 취한다면 어떨까? 이 방식에서 A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잘 관찰해 보시면 AN까지 더한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AN 플러스 1은 마지막 항의 다음 항이에요. 그죠? 마지막 항의 다음 항이니까 96의 다음 항은 누구예요? 너의 다음 항은 누구였겠어? 192였겠죠. 192인 다음 항에서 누구를 빼주면 돼요? 첫 항을 빼주면 되고요. 분모는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바로 189가 나옵니다. 즉 굳이 여기서는 뭘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 바로 요 n값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 이해가요? n값을 구하지 않고도 이런 방식으로 연산을 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둘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등비수열의 합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아래 것이 쓰이고 위에 것은 이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할게요. 에어컨 틀어둘러. 없는데 이거 리모컨 여기 있다. 싫어. 잠깐만 이따 끌게요. 하세요. 창문을 좀 열까? 아니면? 창문 열 수 있나? 아니 거기 열 수 있어. 아니 저기 창문을 조금만 열게요. 그 뒤에는 열지 마. 여기. 뭐 왜? 조용히 하세요. 똑바로 앉아. 자. 시계 똑바로 놓으세요. 응. 자. 응. 왜? 선생님 저희 원래 강의실 시계는 없어졌어요. 몰라요. 시끄러워요. 자. 보세요.
우리가 등 비수열의 합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원래 첫 항, 그 다음에 마지막 항, 그 다음에 공비 이렇게 세 가지를 아시면 되고요. 또는 첫 항, 공비, 항의 개수 이렇게 아셔도 된다. 그거는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뭔지 보시고 잘 구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등비수열 AN이 이렇게 생겼대. 2 곱하기 3의 n승 이렇게 생겼대요. 그랬을 때 여러분 보고 S 7의 값을 구해달래요. 자, 요걸 이제 어떤 식으로 구하느냐? 먼저 여기서의 첫 항과 공비와 총 항의 개수를 보시면 됩니다. 항의 개수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7인 거지. 첫 항은 요 식에다가 뭘 대입하면 돼요? n자리에 1을 대입하면 돼요. 첫 항은 2가 아닌 6이 됩니다. 그래서 6 곱하기 공비는 3짜리니까 분모는 3-1분의 3의 항의 개수 7승 빼기 1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이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개념 중에서 SN과 SEN과 S3N의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요 B를 한번 써볼게요. 자, 저거를 이용해서 식을 한번 여기다 써주시면 물론 공비가 1이 아닐 때는 말합니다. 공비가 1인 거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예요. 일반적인 등비수열에서는 사실 다루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다시피 다 무엇을 인수로 갖고 있냐면 R-1분의 A1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를 공통인수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약분을 시켜서 너는 1로 바꿔주시고요. 얘는 R의 n승 더하기 1로 바꿔주시고요. 너는 R의 2n승, R의 n승 더하기 1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의 비율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문제에서 이거를 줬대. S 12, 30이고 S 22, 110이래요. 뭐 이때 S 30의 값을 구해볼래? 이렇게 물어봤다고 칩시다. 자, 그럼 n 값은 현재 10인 거고 여기서 너 대 너의 비율을 보시면 약분해 보면 3분의 11 나오죠. 3분의 11. 3분의 11이 요게 1대 1 더하기 R의 10승이라는 거야. 즉 R의 10승이 뭐가 나오냐면 3분의 8이 나오겠죠. 예컨대.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는 S30이라는 거는 1 더하기 R의 10승 더하기 R의 20승이니까 이 자리는 뭐가 나오냐면 9분의 64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만큼을 구해서 너의 값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30 곱하기 요거 통분해서 곱하시면 됩니다. 9분의 9 더하기 24 더하기 64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S30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SN의 SEN, S3N의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 꼭 이 방식을 가지고 풀어셔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왜 그렇게 안 풀어도 되냐면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한 얘기를 했었냐면 등차 수열 S10, S20, S30 요거 할 때 연속된 같은 개수의 부분 합끼리는 원래 수열의 성질을 유지한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원래 수열의 성질이라는 거는 등차일 때는 등차를, 등비일 때는 등비 수열의 성질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풀어주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A1부터 A10이 있다고 할게. 다시 A11부터 A20이 있고 A21부터 A30이 있어요. A에는 현재 등비 수열이고요. 잘 보면
A1에서 A11로 넘어갈 때 아래 10승을 곱하게 되겠지, 그지?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A10에서 A20 넘어갈 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전체를 묶어서 아래 10승을 곱하면 밑에 게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요 부분합 길이도 공비가 아래 10승인 등비 수열을 유지해요. 근데 여기는 이 값이 30이고 S22 110이라는 건 너가 80이라는 얘기죠. 등비 수열이 돼야 되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 요거에다가 3분의 8을 곱한 값이 됩니다. 80 곱하기 3분의 8을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밑에 값이 나왔고 요거에다가 110 더하시면 요거랑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내는 방법도 있고 요 비율로 풀어내는 방법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요거를 등비수열 쪽에선 하실 줄 아는 게 좋은 게 SN과 S3N의 관계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가운데 있는 게 없이. 그럼 요 방식으로 풀려면 조금 연산이 불편하거든.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등비수열의 합에서 가능하다. 됐어요? 등차 수열보다 개념이 조금 쉽지 않나요? 등차를 잘 하셨다면 사실은 등비는 등차와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도 그 등차처럼 똑같은 차이 나는 항에 대해서 수열의 그 뭐냐 그 성질이 유지된다 그게 얘도 있어요. 똑같은 같은 개수의 연속된 부분합 보면 10개잖아. 앞에 처음에 10개, 그 다음 10개, 그 다음 10개. 얘네가 등비가 된다고 이렇게. AN이 등비가 되는. 그 얘기예요. A 1, 2, 3, 4, 5, 6, 7, 8, 9 하면 부분합끼리 등비수열. 그러니까 등차랑 똑같아요. 그런 성질을 갖는 게.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 원리합계랑 뭐 이런 게 이제 개념에 나오는데 원리합계는 선생님이 그냥 뺐습니다. 원리합계 지금 여러분한테 가르쳐봤자 기억을 하지도 못하고 수능에도 안 나오고 내신에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원리합계 은행에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자하고 복리법 뭐 계산하고 막 매달 얼마를 뭐 입금 한 해 만에 여러분 미래를 위해 투자 열심히 하고 있나요? 엄마가 주식 좀 줬나요? 아니요. 삼성 선생님 저게 그래? 삼성에 100만 원 넣었어요. 그래? 잘했네요. 아 이거 어떡하냐. 완벽한 거 완벽할 것 같은데. 애플하고 삼성하고 반반이야. 애플 소리야. 삼성 애플 지금 나라갔잖아. 120억 날려먹었잖아. 요새 지금 뭐 트럼프가 재선이 되네 만에부터 시작해서 뭐 중동 전쟁이 확전이 되네 만에 뭐 얘기가 많죠. 트럼프 호텔에 금- 투자해요. 금리를 원래 인하하기로 됐었는데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금리를 그냥 동결을 할 수도 있고 동결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근데 선생님 음. 엔화 많이 사셨어요? 인정? 아니 엔화는 선생님 추천 안 했어요. 엔화 지금 왜? 860원대인데 더 원래 떨어질 거라서 900이었는데. 뭔 소리야? 개 떨어진 거지. 원래 옛날에는 한 10대 1 뭐 이랬죠. 10대 1. 10대 1이 뭐예요? 1원이 10원이 1엔이었다고. 1엔이 10원. 그래서 선생님 옛날에 세뱃돈으로 만엔 받았어요. 거꾸로. 만엔이 얼마예요? 10만 원. 그때 10만 원이었죠. 그때 선생님 옛날에 용돈 받을 시절이면 엄청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엄청 큰 거죠. 10만 원이 지금으로 치면 아버지가 얼마나 나요? 한 50에서 100만 원 사이 정도. 근데 그럼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엄청 오른 거예요? 아니. 일본의 화폐 가치가 엄청 낮아진 거죠, 일본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아니죠. 예전에 10대 1이었는데 지금이 1대 8. 올라가. 아니 10대 8. 자, 조용히 하세요. 자, 비트코인이나 사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너무 비싸요. 제 친구 비트코인 10개 사놨다가 안 떨어져갖고 9개 팔고 지금 이럴 줄 알았나. 10개를 사요? 아니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지 왜? 예전에 또 언젠가 오르겠죠, 그죠? 존나 떨어져갖고 10개 중에서 9개 팔고 이제 지금 그만. 근데 지금 그게 1억까지 올라갔어. 계속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보시면 뭐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 요거 이제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에서 했었던 SN에서 SM-를 빼서 AN이 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동일합니다. 어떤 수열에 대해서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를 좀 보면서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도형이 활용하는 파트 나오는데 그거 할 때 설명 조금 더 할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한번 여러분이 풀어볼까요? 1-1번 풀어보세요. 다음과 같은 등비 수열에서 이것은 몇 번째 항인가? 자, 제 몇 항인가를 물어본다는 거는 요 마이너스 486까지가 항이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죠, 그죠? 항이 몇 개인지는 뭘 가지고 세면 되겠어? 0,
B의 개수를 가지고 세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항인 너를 얘로 나눠서 잘 찾으시면 됩니다. 항 총 몇 번째 항 나와요? 27. 6번째 항 나오죠. 자, 보시면 일단 봐봐. 첫 항이 2죠. 네. 마지막 항이 마이너스 486이에요. 근데 공비가 얼마짜리야? 마이너스 3짜리죠. 나누면 근데 27 아닌가요? 마이너스 조용 486에다가 2를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243이 나와요. 마이너스 243은 몇 개의 공비예요? 아니 5개. 5개의 공비죠. 마이너스 3의 5승이죠. 5승. 공비가 5개니까 총 항의 개수는 6개인 거라서 얘는 6번째 항입니다.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등차 수열하듯이.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첫 항이 8번째 항이 256이니까 서로 나눠주면 공비가 몇 개인 거야? 이번에는 공비가 7개죠.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128이니까 공비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넘어가서 괄호 4번. 다음과 같은 등비 수열의 공비를 구해봐라. 자, 이렇게 생긴 수열은 공비가 2짜리인가요? 아니요. 왜 아니죠? 2N. 2n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등비 수열이라는 거는 n 값이 1 커질 때마다 얼마씩 곱해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주어진 수열에다가 n에다가 1 대신에 만약에 2를 넣었다. 자, 1을 넣으면 A1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2의 3승이지. 2를 넣으면 3 곱하기 2의 4승이 아니라 2의 5승이 됩니다. 즉 2가 아닌 4가 곱해지게 돼 있어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 너네가 지수함수인데 2의 2x승이야. 그럼 그렇다고 이걸 미치 2짜리라고 하지 않잖아. 이건 미치 4짜리 함수인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공비가 4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지수 부분을 n으로 바꿨을 때가 이제 공비가 나온다. 넘어갑니다. 밑에 거 너무 쉽죠? 2 괄호 4번 정도만 볼까? 뭐가 될까요? 네모가. 첫 번째 네모는 Y분의 1이죠. 1. 왜 그렇죠? 세수가 등비수열이르면 양옆에 걸 곱한 게 가운데 거에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1 또는 1도는요? 그죠? 1, 응? 1도는 마이너스 1이에요. 1 또는 마이너스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잖아. 아닌가? 등비 중앙을 생각을 해보시면 양옆에 거를 곱한 게 가운데 걸 a라고 했을 때 a제곱은 1이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긴 합니다. 원래는. 얘는 이제 계속해서 y분의 x를 곱한 걸 수도 있고 마이너스 y분의 x를 곱한 거일 수도 있죠. 그렇게 보셔야 되고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고요. 우리 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에 1, 2, 3번 얼른 한번 풀어볼게요. 3-1, 2, 3번. 아니 여기가 어디서? 로고도 나옵니다. 연산을 해야 돼서. 아 진짜 너무 좋다. 응? 너무 문제가 행복해서. 첫 항과 공비를 구하시고 몇 항이 729인가? 언제 만보다 커지는가? 사실은 일반 항만 구해놓으면 금방이죠. 첫 항하고 공비는 둘 다 3 나오죠. 3. 그래서 AN을 써본다면 첫 항 A1 3 곱하기 R에 3의 n-1승이라서 그냥 3의 n승인 거지, 그지? 그러면 몇 항이 729가 되는가? 3의 몇 승이 729예요? 7항인가요? 6항이 6항. 왜? 6승. 6승이라서 여기가 6이기 때문에 네. A 6인 거예요.
공비가 6개가 아니야. 첫 항이 3이잖아. 첫 항이 1이 아니에요. 몇 항에서 처음으로 만보다 커지는가? 우왕. 그러면 3의 n승. 너가 크다? 10의 4승. 양변의 상용 로그를 취해줍니다. n. 로그 3인데 0.477 하나. 크다? 4죠? 4 이렇게. 요거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4 나누기 0.477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4 나누기 477. 요거 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9 보다 작을 8? 8까지는 괜찮고 9가 되면 넘어가지 않나? 9가 되면 넘어가죠. 응? 그러니까 9가 되면 넘어가죠. 그래서 9가 최초가 되겠죠. 얘는 9 이상이 되면 된다. 넘어갑니다. 4번은 거의 똑같은 문제라서 넘어갈게요. 5번 보겠습니다. 뒤에 연습 문제랑 이런 게 좀 어려우니까 쉬는 시간 안 졸고 제 시간에 끝내도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쉬어야죠. 아, 제발 제 시간. 아, 쉬어야죠. 아, 쉬어야죠. 아니, 지난번에 자. 지난번에 쉬고 오빠 했을 때. 5번 볼게요. 저는 할 일이 있긴 한데. 누나, 그게 아니라요. 그냥 5분만 어? 오늘 쉬어야죠. 뭐라고? 그냥 딱 2분만 쉬면 안 돼요? 아, 제 시간 끝내갈게요. 자, 조용히 하세요. 자, 요거까지 좀 설명하고 여기 12번까지만 설명하고 쉴게요. 내일 금요일. 자, 로그 AN이 등차 수열이면 AN은 등비 수열임을 보여라.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로그 AN과 로그 AN 플러스 1 로그 AN 그리고 AN 플러스 2 간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여기서 요거 뺀 거랑 이렇게 뺀 거랑 이렇게 뺀 게 서로 같다는 거죠. 그래서 등차 수열 조건상 로그 AN 플러스 1 빼기 로그 AN 너랑 로그 AN 플러스 2 빼기 로그 AN 플러스 1 요게 이제 서로 같다는 건데 로그기 때문에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 AN분의 AN 플러스 1로 바뀌어요.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로그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로 바뀌죠. 보시다시피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너는 너이다 이렇게 됐죠? 이게 등비수열의 특징이죠. 서로 나누는 값이 일정한 거죠. 넘어갈게요. 바로 2번 보시면 너가 순서로 등차, 너는 순서로 등비, 양수 xy를 구해라. 등차, 등비, 중앙을 그냥 쓰라는 거예요. 세수가 나와 있으니까 둘이 더해서 8 더하기 y는 2x가 돼야 되고 등비, 중앙식을 써보시면 둘이 곱한 게 y제곱이 돼야 되죠. 얘를 대입해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그 중에 양수 xy가 구해질 것 같아요. 36 x는 저기다가 16을 곱한 y제곱 16 y 16 곱하면 얼마지? 128인가? 이렇게 되겠네요. y제곱 16y 빼기 128은 0 128이 뭐 곱하기 뭐지? 32 곱하기 16? 아닌데? 32 곱하기 4? 근데 16 안 되잖아. 16 곱하기 8 안 되는데? 망했다. 다시. 아, 18 곱해야 되는데 잘못 곱했죠? 아니 8 곱하기 18. 그죠? 네 16이 되게끔 잘 만들어 볼게요. 24랑 20, 응? 마이너스 조용히 24랑 6 되는 거 아니야? 사람 누구인데 되네. 안 되잖아요? 이렇게. 왜? 18 나오잖아.
그러네. 네? 아, 얘도 18이네. 얘가 18이네. 맞네. 왜냐면 여기다가 18 곱해야지 네가 되거든. 16을 얘만 16 곱했네. 그쵸 18 곱해야지. 그러니까 y는 24 나오나요? 이거에서 피난가.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러면 조용해. x는 16 나오나요? 일단 이렇게. 안 어렵죠? 네. 6번 똑같죠? 넘어갈까요? 네. 도형의 활용 보겠습니다. 자, 도형의 활용은 크게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닮은 도형의 형태가 나오고요. 그리고 시행을 할 때마다 이제 뭔가 길이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닮음을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닮음 B를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개수의 변화를 보셔야 됩니다. 개수의 변화. 이 두 가지만 잘 보시면 되는데, 자, 무슨 짓을 하기로 했냐면 한 변의 길이가 4짜리 정사각형을 정사각형 4개로 쪼개서 9개로 쪼개서 가운데 거를 버리고 또 남은 거를 또 같은 짓을 해서 또 가운데 부분을 버리고 계속해서 이제 버리는 거죠. 20번을 반복한 다음에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를 구해보자. 자, 그럼 처음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버렸어요. 이 부분을 버렸다는 거는 원래 전체 넓이를 16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번에 시행을 했더니 몇 배가 됐죠? 한 번에 시행을 해서 이 부분을 오려서 버리면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9분의 8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이 남았어. 근데 똑같이 이 짓을 해서 이만큼씩 다 버리겠대. 왜요? 아 네. 뭐 정신병자 잠깐만 모르겠어요. 왠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게 재밌나 봐 얘는. 왜냐고 물어보면 진짜 대답해 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버리기로 했대요. 얘도 버리고 얘도 버리고. 그럼 봐봐. 이 사각형의 넓이는 몇 배가 되지? 다시? 9개. 9분의 8배가 되죠. 얘도 9분의 8배. 모든 남아있는 8개의 하얀색 사각형 자체가 다시 9분의 8배가 됩니다. 두 번의 시행을 거쳤더니. 또 9분의 8을 곱한 게 남은 넓이에요. 맞아요? 문제에서는 이 짓을 몇 번을 하겠대? 8번. 20번을 하겠대요. 그래서 답은 16 곱하기 9분의 8의 20승을 산수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9랑 8로 쓰지 않고 이제 3의 제곱이랑 2의 세제곱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3의 40승분의 64인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편이에요. 넘어갑니다. 8번 비슷한 문제이고요. 9번 볼게요. 다음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봐라.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는 문제이고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9-1번 보시면 첫 항과 그 다음에 항의 개수만 아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공비를 알 수 있죠. 어떻게 생겼냐면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땡땡땡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인데 자 일단 첫 항은 1이죠. 1 곱하기 등비수열의 합공식 r-1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1 네 마이너스 2분의 1에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항의 개수는 n개가 아니라 n 더하기 1개인 거 맞아요? 이렇게. 왜냐면 얘가 1승이고 얘가 첫 항이거든. 그러면 0승일 때가 하나, 1승일 때가 둘, 2승일 때가 3개, n승일 때는 n 더하기 1개가 돼야 됩니다. 항상 마지막 항의 다음 항이 이 자리에 들어가요. 빼기 1이죠?
근데 보통은 요거를 이런 식으로 잘 안 쓰고 분모가 음수기 때문에 공비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거기다 뭐라고 써냐면 이면 1-R분의 그렇죠. A1 1-R분의 1-R의 n승을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필수가 아닙니다. 어차피 같은 얘기니까. 그렇죠? 다만 음수를 조금 지양하고자 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를 거꾸로 쓰면 2분의 3이 되겠죠? 2분의 3분의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n 더하기 1승 3분의 2에 1 마이너스 2분의 1에 n 더하기 1승 이런 식으로 다소 복잡한 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거 뭐예요? 괄호가 왜 두 개예요? 어디? 아니구나.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볼까요? 다시 2번 풀어볼게요. 2번, 3번 둘 다 해보세요. 참고로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공비와 항의 개수를 가지고 식을 쓰기보다는 마지막 항의 다음 항에서 첫 항을 빼고 1-R로 나눠주시는 게 편해요. 혹은 R-1로 R-1로 다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1 나누기 R-1 요걸 쓰시는 게 좀 편합니다. 그 시윤이는 다음 연애는 언제 할 거니? 네? 요새 썸 타고 있는 사람은 없나요? 이 얼굴에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나름 좀 저거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취향은 다양하니까. 나름 시윤이 귀엽지 않나요? 아니요. 귀여운데? 아니요. 멧돼지 같아. 귀엽잖아. 너는 일단 뒤져서 딸. 성민이는 좀 잘생겼고 얘는 좀 귀엽고 귀여워. 서연이 생각엔 둘 중에 누가 낫죠? 그 이형이가 뜻밖의 도윤이? 지금 먹어놨나? 꿈이지 도망가. 획득이긴 해. 아 근데 서연이는 남자 키를 좀 볼 것 같아요. 그죠? 그럼 걔랑 그럼 저랑 비슷하잖아요. 일단 두 명은 탈락인 것 같네요. 누가의 기준이야? 근데 윤호보다 이 형이 작아요. 아니요. 그래도 그나마 비슷하잖아. 그나마. 79.6이라고. 키 높이 깔창 신으면 돼요. 키 높이 깔창. 근데 어떻게 이 형이 형보다 클까요? 선생님 이형 하이 신으면 될것 같지 않아요? 나쁘지 않죠. 뭔가 그 비율 때문에 그런 거. 아 그럴 수 있죠. 재윤이 형 선생님 닮았어요. 고마워. 뒤지고 아, 싶네. 잼인 줄 알았어. 개소리 하지 마세요. 자, 말 보세요. 선생님, 응? 뭐에서 뭘 하고 뭘 나누라고요? 자, 마지막 항의 다음 항에서 네. 첫 항을 빼고 네. R-1로 나눠주라고.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R-1이요? 자, 일단은 얘는 누구예요? 1. 1이죠. 그러면 너의 다음 항은 누구겠어? 마이너스. i겠죠. i. 그래서 i 마이너스 첫 항 나누기 공비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너는 1이죠. 1. 이거 1입니다. 그냥. 사실은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4개씩 묶어서 더할 때마다 얼마 나와요? 0. 0 나오죠. 근데 이거 항의 개수 총 몇 개에? 100. 101개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0이에요. 딱 1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밑에 2, 4, 8, 16, 1024. 자, 1024의 다음 항인 2048에서 첫 항인 2를 빼주시면 2046이 나오고요. 걔를 2-1, 공비 -1로 나눠주시면 답은 2046인 거죠.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응? 뭐가? 2 마이너스 왜 1. 2-1이죠? 공비가 R-1. 공식의 분모에 R-1이 들어가요, 원래. 마이너스 1-R, R-1. 뭐. 쟤는 이제 거꾸로 쓴 거예요. R이 1보다 작을 때니까. 자, 10번. 공비가 실수인 등비수열이 있는데 첫 항부터 3항까지, 즉 S3이 7, S6이 63이죠.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구해달래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거잖아. 아까 제가 말한 거. 근데 조금 달라요. 왜냐면 n항까지를 구해야 돼서 너가 7이고 제가 보니까 공기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너가 63인데 서로 나눠주겠습니다. 너 대 너는 몇 대 몇이냐면 1대 1 더하기 아래 3승이죠. 아래 n승이니까. 1대 1 더하기 아래 n승, 아래 3승인데 1대 9기 때문에 아래 3승이 8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나눠준 게 9, 이렇게. 4은 2가 나오죠. 공비가 2가 나왔다는 거는 요거를 가지고 S3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A1으로 묶어주면 1 더하기 2 더하기 4가 됩니다. 이렇게. 요거 이해가요? A1은 A1 곱하기 1이고 A2는 A1 곱하기 R이고 A3는 A1 곱하기 R 제곱이라서 여기다가 1, 2, 4를 이제 묶은 겁니다. 그러니까 A1은 1이죠. 너가 1이니까 AN은 끝났죠. SN은 첫항 1, R-1, R의 N승 마이너스 1. 이건 다 없어지고 답은 2의 N승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넘어갑니다. 다음에 11번 보시면 합과 일반항의 관계였고요. 얘는 Sn 대신에 n-1을 넣고 서로 빼준 다음에 첫 항은 이제 따로 원래 하셔야 되는데 먼저 보시면 자, SN을 이렇게 줬어. 여러분이 요거 다음 수업 때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는 다양한 수열들에 대한 합을 배워요. 항상 SN에서 Sn-를 빼주면 AN이 나옵니다. 요건 일단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빼줍시다. 빼주시면 좌변은 AN이라고 쓰고요. 우변 같은 경우에는 요게 3 곱하기 3의 n-1승이니까 2 곱하기 3의 n-1승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주의할 거는 n은 2 이상이었죠. 어디서 2 이상이었던 거냐면 요것 때문에 n이 2 이상이에요. 그래서 요 조건이 여기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첫 항인 A1 같은 경우에는 S1이랑 같아야 되고요. S1은 여기다 1 넣어보니까 2가 나오지, 그지?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 위에 식에도 1 들어가니까 얼마 나와요? 얘도 n자리에 1 들어가면 2 나오죠, 그죠? 즉, 요 관계식에서 내가 굳이 n이 2 이상이라는 조건을 쓸 필요는 사실 없었습니다. 도현아, 수업에 좀 집중을 할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뭘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지?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SN식에다가 0을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오면 이게 가능해요. 근데 여기다 0 한번 넣어볼까? S0이 얼마 나와요? S0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3의 0승은 얼마? 1 빼기 1은 얼마? 0이지. 이거 S0 0 나와. 그러니까 이건 첫 항부터 성립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SN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 있어. 3의 n승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역시 똑같이 빼봤자 똑같이 2 곱하기 3 n-1승으로 나오긴 했겠지만 S0이 1이 나오죠. 즉 S1은 3이 나옵니다. 그럼 이 자리가 3이 나왔을 거라고. 그럼 얘랑은 분명히 달랐을 거라고. 근데 얘는 S0이 0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것도 볼게요. 바로 2번 보시면 양변의 지수를 취해서 SN으로 바꿔주시면 SN은 2의 n승 플러스 1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2의 n승 됐고 마이너스 1 넘겼습니다. 자, 2의 n승 플러스 1이 됐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딱 보니까 S0이 얼마가 나와요? S0 넣어보면 2 나오죠. 즉 0이 안 나오지. 0이 안 나온다는 거는 첫 항부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N은 n 넣고 n-1 넣고 암산해 보시면 2의 n-1승 나오죠. 다만 첫 항인 A1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1을 넣은 3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죠, 분명히. 얘는 1 나오고 3 나오지. 얼마만큼 차이나? 이만큼 차이가 나죠. 그 차이가 바로 누구야? S0인 거예요, 사실은. S0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항상. 넘어갑니다. 12번 보시면 너를 SN이라고 했을 때 SN이 이렇게 생겼다면 AN은 어떤 수열인가? 일단 4의 n승 마이너스 1이니까 0 넣어보시면 S0은 0이죠. 그럼 n 넣고 n-1을 넣고 빼보면 뭐 나와? AN은 A식 뭐 나와요? n 넣고 n-1 넣고 빼면
4의 n승에서 4의 n-1승 빼보세요. 얼마 나와요? 4? 4의 n승 마이너스 4의 n-1승. 참고로 4의 n승은 4 곱하기 4의 n-1승이에요. 4의 n-1승으로 묶으면 4 빼기 1 묶어서 4의 n-1승이니까 3 곱하기 4의 n-1승이 바로 a, n이 나옵니다. 얘는 첫 항부터 성립하는 등 비수열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에서. 됐죠? 우리 딱 5분만 쉴 거니까 5분만 있다가 다시 진행할게요. 또 길게 쉬는 시간 안 끝났어요. 이지랄 하지 말겠죠. 쉬는 시간 전후로 너무 힘들어. 특히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수업에 다시 들어간 데까지 너무 힘들어. 너네 끝났다고 하면 바로 딱 덮어서 집어넣어. 알았어? 수업 태도 너무 불량해, 그런 부분이. 쉬는 시간대로 하려고 하고, 시간은 제 시간에 가려고 하고, 놀고 싶으면 다 놀려고 하고, 놀러 오는 건지, 공부하러 오는 건지. 우리 13번으로 오겠습니다. 13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 다음 식을 만족할 때 A4를 구해봐라. 자, 일단은 모든 항이 양수 동그라미. 양수 조건이 있고요. A1, A3, 나누기 A2는 6. 그리고 A1 분의 A3 빼기 A3 분의 2A4는 3. 자, 식 볼게요. 위에 거는 A1 곱하기 A3이 뭐였죠? A2의 A1에 제곱이었죠. A2의 제곱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약분이 되면 뭐가 남냐면 A2가 남아요. 이렇게. A1 곱하기 A3은 A2의 제곱이에요. 제곱. A1 곱하기 A3은 A2의 제곱.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아이고 요거 A1인데 A1분의 A3은 R제곱이죠. R제곱. 너분의 너는 R이죠. 빼기 3은 0이죠. 공비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근데 마이너스 1이 되면 양수로 3. 모든 항이 양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공비는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 나왔고 공비 3이 나와 있으니 A4는 A2에다가 공비를 두 번 곱하시면 되죠. 답은 54가 됩니다. 안 어렵죠? 14번 보겠습니다. 아 깜짝이야 진짜. 다음 식을 각각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그러면 세 숫자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니까 누구누구냐면 f 마이너스 1, f1, f2 이렇게 세 개가 등비 이루는 거 맞죠? 그럼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거는 양 옆에 거를 곱한 게 가운데 것의 제곱이 나와야 됩니다. 갖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f-1 같은 경우에는 a-1이 나오고요. a-1 곱하기 f2 같은 경우에는 a 더하기 8이 나옵니다. 맞나요? f1 같은 경우에는 1을 넣어보시면 a 더하기 3이 나오는데 a 더하기 3의 제곱이라는 거죠. 이거를 풀어주시면 a 값이 나올 것 같아요. a 값이 나오면 마지막에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다는 거는 f-1을 구해달라는 거죠. f-2 구하시면 여기서 a 값 산수 안 해줘도 되죠? 이 정도만 써줄게요. 우리 잼미 친구들 써줘야 되나요 혹시? 소시만 더 너무 귀찮아. 아니 아. 써주면 좋은 아니 그 써주면 아. 좋은 거라고 10시 반에 가 그냥. 자, 왜냐면 A는 7, 나와요. A는 아 진짜 휴지. 9, 아 17. 좀 마시고 하니까. 마이너스 2 넣으면 물 마시고 안 와도 돼요. 빨리 마시고. 씹어 보겠습니다. 용서쌤이 생리용품에 약하셔. 응? 화장실이랑 물은 다 보내주셔. 편의점은 안 보내주셔. 자,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을 밑줄 공통 접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밑줄 서로 외접하는 5개의 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2고요. 가장 작은 게 6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게? 딱 봐도 평균이죠? 탈락. 얼마게? 평균일까요? 평균이라는 거는 이 원들의 반지름의 길이가 무슨 수열이라고 생각한 거야 너는? 등차. 등차 수열이죠. 오늘 배우는 내용이 뭐다? 아 등. 잠깐만요. 곱하기
곱하면 70이니까 루트 72. 맞죠? 6루트이죠, 6루트. 맞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것이 왜 등비 수열이 되는지를 아는 건데 그거에 대한 증명을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 감자? 지랄 마세요. 감자? 어려워. 다시. 엄청 크구나. 이제 풀어서 배워버렸어. 그림의 경지에 누가 됐다. 뭐 이 정도면 뭐. 자, 일단 중심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렇게 일직선이 됩니다. 왜 일직선이 되냐면 요 각도가 요 멀리 있는 두 직선의 교점이 있겠죠. 그리고 요것이 다 이제 각이 2등분이 되는 뭐 이런 구조예요. 배우조선을 조금 그려보시면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직선에다가 그러니까 요 사다리꼴에서 이렇게 수에바를 내리면 너랑 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서로 닮았습니다. 왜냐면 요 직선의 기울기가 동일하니까. 그죠? 요 삼각형들은 다 서로 닮았어요. 각도가 다 똑같아요. 다 여기가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걸 이용해서 보여드릴 건데 각각의 반지름을 R1, R2, R3라고 할게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R2 마이너스 R1 더하기 R2. 아니 여기가 R1이고 여기가 R2인데 둘이 더하기 이걸 왜 빼고 있어? 집에 가고 싶은 게 맞나? 저기 반지름이라는 걸 동안. 이렇게 되겠죠? 누나가 너 비우는 거. 아니야 미안해. 자, 여기는 얼마예요? 사과를 했다는 건 비웃은 게 맞죠? 비웃지 않았으면 그러면 사과를 안 했겠죠? 아니 근데 당당했다면 사과를 하지 않았을 거야. 자, 여기는 얼마예요? 얼마야? 얼마야? 빨리 아까 얘기했잖아 니가. R2 마이너스 R1. 그래 임마. 얘는 자, 요걸 해놓고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각도가 같기 때문에 동일한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너분의 너랑 너분의 너가 같으면 되죠. R1 더하기 R2 분의 R2 빼기 R1 너는 R2 더하기 R3 분의 R3 빼기 R2. 자, 요건데 요거를 샥샥 곱해서 뚝딱뚝딱 정리를 하시면 무슨 식이 나오게? R1 곱하기 R3는 R2의 제곱이 나오겠죠. 등비 중앙이 나옵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곱한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곱하면 R2, R3 있죠? 이렇게 곱하면 R2, R3 있지?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R2 제곱 있죠? 이렇게 하면 플러스 R2 제곱 있죠? 그래서 넘어가면 2R2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R1, R3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R1, R3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R1, R2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R1, R2 있어요. 그거 없어지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정확하게 뭐가 남냐면 R1, R3는 R2의 제곱이 나옵니다. 요거는 직접 계산해 보세요. 증명 방식은 이렇게 된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6 루트 2가 나와요. 자, 16번. 언뜻 보면 수학상 문제처럼 생긴 이런 함수 fx. 근데 너에 대해서 합성함수 f 합성 f 1의 값을 구해달래요. 요거를 이제 1을 마지막에 넣는다는 거는 개수의 합을 보겠다는 거죠. 그럼 요거를 직접 대입을 해서 전개를 하는 방식으로 하기에는 좀 너무 쉽네. 불편할 것 같고 근데 fx를 관찰을 해보니까 fx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을 해보시면 잠깐만 조금 안 맞나? 맞나? 하나가 마이너스 1이 아니네? 그죠?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이 되면 딱 등비수열인데 등비수열에서 살짝 변형돼 있네? 뭐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은 1을 넣으면 2가 나와요. 이를 넣으면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할 수 있어. 아, 이게 8 제곱 그럴까? 더하기 그래? 그럼 이렇게 씁시다. 처음에 1을 넣으면 어차피 서로 없어지면서 어디까지 없어지냐면 마이너스 x제곱까지 없어지죠. 그죠? x 플러스 1이니까 f1은 2가 나옵니다. 2를 다시 넣을게요. 그러면 2의 9승 마이너스 2의 8승 더하기 2의 7승 마지막에 마이너스 2의 4승 더하기 2의 1승 아이고 2의 제곱인데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은 따로입니다. 따로. 그죠? 343. 자, 그럼 얘는 공비가 얼마짜리 수열이에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짜리죠. 근데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요렇게는 마이너스 2분의 1짜리인데 이쪽으로 세는 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등비수열의 합은 너의 다음 항. 얘는 누구였을까? 2의 10. 마이너스 2의 10승. 그래서 첫 항을 뺍니다. 나누기 공비 빼기 1.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지금 요만큼 더한 거고 플러스 1 계산하시면 끝이죠. 넘어갑니다. 선생님 그래서 답이 몰라요. 모르겠어요. 선생님 노가다가 훨씬 빠른데. 노가다 하세요. 나중에 커서도 하세요. 자. 선생님 진짜. 왜? 너무 지난 시간에 우리 엄마 3년 안에 죽는다고 했던 미친 새끼가 누구였더라? 제가 그런 소리 살다 처음 들었어요. 그 롤에서 패드립 해도 그런 소리는 못 들은 것 같은데 저 미친 새끼 아닌가? 자, 보겠습니다. 저희 아빠 30살에 돌아가셨어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자. 너 2의 10승 곱하기 3의 15승. 아빠가 36살 때 엄마 아빠 돌아가셨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요거에 양의 약수의 합을 구해달래요. 양의 약수의 합. 약수 합. 요거는 이제 양의 약수의 합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구하는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요 양의 약수의 구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얘는 2의 A승 곱하기 3의 B승꼴이 약수의 형태입니다. 약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긴 것들을 이제 적절히 더할 건데 어떻게 더해 주시면 되냐면 우리가 2의 0승 곱하기 3의 0승 2의 0승 곱하기 3의 1승 2의 0승 곱하기 3의 15승 그 다음 줄에는 2의 1승 곱하기 3의 0승 2의 1승 곱하기 3의 1승 2의 1승 곱하기 3의 15승 가다 보면 2의 10승 곱하기 3의 0승 2의 10승 곱하기 3의 15승까지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잘 보시면 묶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2의 0승으로 묶이죠. 2의 0승에 3의 0부터 3의 15승까지예요. 요거 맞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데 2의 1승이죠. 2의 10승이죠. 그럼 얘를 또 묶이지.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너의 양의 약수의 합은 2의 0승부터 2의 10승까지랑 3의 0승부터 3의 15승까지의 합의 곱이 됩니다. 요거는 뭘 이용하면 되겠어요?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이해가요? 넘어갑니다. 밑에 있는 괄호 2번을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8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식은 공비가 마이너스 알파인 거, 옆에 거는 공비가 마이너스 베타인 거를 가지고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서 마지막에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서로 곱해준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는 그런 문제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은 x3승은 1의 두 분이 알파 베타죠. 혹은
근데 요거를 하고 싶대요. 1 빼기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 마지막에 알파의 8승까지. 그 다음에 여기가 똑같은데 베타의 8승까지. 자, 얘 등비수열 합공식 써볼게. 너의 다음 항인 마이너스 알파의 구승에서 첫 항을 빼주시고 공비 마이너스 알파 빼기 1인 거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베타의 구승에서 마이너스 베타 빼기 1입니다. 베타 구승과 알파 구승은 각각 1이죠. 1. 왜냐하면 요거의 근이기 때문에 알파 3승, 베타 3승은 둘 다 1이 나와요. 갖다 대입해 보시면 둘 다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다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나면 4 곱하기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분의 1을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거 넘겨서 인수분해 해보시면 x 빼기 1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 요거의 두 분이 알파 베타가 나오면서 알파 베타의 합과 알파 베타의 곱을 표현할 수 있죠. 정답은 4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넘어갑니다. 저 식에다가 이제 실제로는 뭘 대입하시면 되냐면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나오네? 4 나오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9번이랑 다음에 20번은 넘어가고 뒤에 있는 거 몇 개만 더 할까? 2개. 아예 3개. 두 개? 총 3개 하겠습니다. 총 3개. 19번이랑 뒤에 있는 거 2개 하고 마칠게요. 자, 10분만 더. 다음과 같은 수열에 n항까지 합과 1의 차이가 0.001보다 작게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로그를 이용해서 구해달래요. 그럼 수열 자체는 이렇게 생겼고 공비가 이제 2분의 1짜리인 수열이죠. n항까지 합인 sn에서 1을 뺀 것의 절대값이 너가 0.001보다 작다. 요걸 하고 싶어요, 지금. 됐죠? sn을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sn이라는 거는 첫 항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공비의 아니지 1 마이너스 2분의 1의 항의 개수승 이렇게 나와요. 근데 분모가 2분의 1이고 2분의 1을 곱하기 때문에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이너스 1을 한다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인데 절대값을 씌워서 그래서 2분의 1의 n승이 언제 0.001보다 더 작니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양변을 역수를 취해서 2의 n승 크다 1000이 되겠죠. 로그 취할게요. n 로그 2는 크다 3이 됩니다. 로그 2의 값은 나와 있고요. n 값은 구하시면 뭐가 나오겠죠. 딱 10 하면 되나요? 그죠? 딱 10 되면 3.01 되면서 3보다 커진다. 19번도 나름 유명한 문제입니다. 두 문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몇 번 한다고요? 응? 두 문제 한다. 몇 번이요? 몇 번 할지 안 정했네? 뭐 할까요? 24번 여러분이 잘 못할 것 같아요. 24번 하고요. 26번. 다음에 25번 이렇게 두 개 하겠습니다. 24번과 25번. 24번은 혹시 기억나나요? 네. 999. 맞아요. 비둘기. 맞아요. 비둘기 수열입니다. 이거는 999 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그 10 마이너스 뭘로 여기다가 했었어요? 곱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이 수열에다가 뭔가를 곱하면 3. 9999가 돼요. 그래서 이 수열에다 3을 먼저 곱합니다. 자, 3, 3에다가 먼저 3을 곱해주세요. 그러면 9, 99, 999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거를 일반항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10의 10에 n승 빼기 1이죠. 10의 1승 빼기 1. 얘는 10의 제곱 빼기 1
땡땡땡 마지막에 n번째 10에 우리가 10판까지죠. 10판까지 10에 10승 빼기 1까지인 거죠. 그죠? 그럼 요거를 더하시면 돼요. 요거를 쭉 더해 주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주면 돼? 3을 다시 나눠주면 되겠죠. 요거 더하는 방식은 마이너스 1인 거는 다 따로 빼주시고요. 마이너스 1이 몇 개 있냐면 10개 있어요. 그 다음에는 첫 항이 10이고 공비가 10짜리인 요 수열이 있는데 그럼 요거 다음 항인 10에 11승 빼기 첫 항인 10에 1승 나누기 10 빼기 1에다가 10을 빼주시고요. 곱하기 다시 3분의 1을 하시면 여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 뭔가 개쩌는데. 25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풀어주고 마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25번에서 힌트를 하나만 드리자면 AN은 등비 수열이죠. 근데 AN을 역수를 취한 수열은 무슨 수열이 될까요? 등차. 등차 수열이 될까요? AN 역수하면? 네. 되게 소리 안 나고. 역시 등비 수열이죠. 똑같이. 왜 그럴까요? 찍었어요. 우리가 2의 n승이라는 수열을 쉽게 생각해 봅시다. 2의 n승. 역수 취하면 뭐가 돼요? 2의 n승분의 1인데 뭐라고도 부르냐면 2분의 1의 n승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역수를 취한 수열은 첫 항과 공비가 역수가 되는 등비 수열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역수의 수열도 역시 등비 수열이구나.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즉 SN이라는 거는 어쨌거나 등비 수열의 합이라는 거야. 그럼 S3이 27분의 1이고 S6이 3이니 우리는 이 둘을 가지고 뭘 구할 수가 있냐면 이 수열의 공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선생님, 어리 세제곱이 81 맞아요? 아래 세제곱이 81이 아니라 아래 세제곱 더하기 1이 81이에요. 왜요? 1 더하기 아래 n승이라고 했잖아. 네? 아래 n승이 아니라 1 더하기 아래 n승이라고 했다. 아니 그 뭐냐 그 S6에서 S 3을 나눴다. 그 값이 A구나. 1 더하기 아래 n승이라고. 지금 요거를 해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계산하면 뭐 계산 자체는 쉽죠. 81이라고 나오는데 이 81이라는 값이 아래 3승이 아니라 1 더하기 아래 3승이라고 이렇게. 항상 SN분의 S2에는 1 더하기 아래 n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래 n승은 아래 3승은 80 나옵니다. 80. 풀어 그럼 니가 빨리 풀어. 징징징 씨. 뭔 소리지? 뭐가? 왜? 요거. 오래 세제곱. 아까 여기 이렇게 SN인데 S2에는 1대 1 더하기 아래 n승. 아, 요거라서 그래요. 나눠주면 아래 n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아래 n승이 나와요. 꼭 이해해서 푸는 거예요. A6 나누기 A3은 그냥 어리 세제곱. 그건 맞죠. 근데 얘는 A가 아니잖아. 얘는 S잖아. 그지? 거기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해요. 푼 사람? 아래 3승을 구했으면 S12를 뭘 가지고 구하시면 되냐면 S6과 S12의 B를 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사실은. S6 대 S12는 몇 대 몇이겠어? 1대 1대 1 더하기 아래 네, 여섯 제곱. 죄송합니다. 역시 난 천재야. 근데 뭘 알려줬어? 아래 세제곱. 그거 얼마겠어? 941. 6,401. 941만. 이렇게 나오죠? 아래 6승이 얼마예요? 요거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S12는? 거지 같은 게 나오죠? 200. 이렇게 나오죠? 19203.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시긴 기다리세요. 자, 잠시